네, 반갑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죠. 0.37.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로 마무리됐네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더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죠. 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이 미팅에 대한 결과 이 부분들이 조금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이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죠. 야,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원전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잘 따져봐야 되죠. 왜냐면 비밀 계약이 드러났기 때문에 니네 미국 와서 그냥 일도 하고 돈도 내놓고 가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은 일단 보합세로 마무리됐고요. 뭐 오늘 하이닉스가 좀 크게 내렸어요. 네, 거의 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죠. 그래서 일단 뭐 지켜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합세 마감.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보합 마감이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지속함에 따라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또 막판에 물량을 확 덜어버린 모습이 있었거든요. 얘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막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털어먹는 그런 악질적인 매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를 조금 해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는 3141포인트. 자, 어제보다 좀 올랐습니다. 근데 안 좋죠. 아침보다 안 좋아요. 아침에 316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또 내려온 상태고요. 후반부 시점이 조금 약화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종가 시점에서 좀 더 빠져가지고요. 한 2시경에 하락한 그 포인트보다 더 내려가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떨궈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죠. 12시 넘어가면서부터 물량이 많이 터져가지고요. 약간 애매한 모습이었고 계속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시원찮았다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어제 아래쪽 꼬리, 오늘 윗꼬리. 어제 아래쪽 꼬리가 나오고 오늘 윗꼬리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았다는 그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압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일단 맞겠죠.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오늘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가 물량을 매수를 쭉 하고 있다가 200-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툭 털어버리죠. 네, 그래서 41억까지 그냥 순식간에 물량을 던져버렸는데, 자, 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던지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교체적으로 매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던지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지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매도가 그대로 나오는데 금융투자까지도 같이 던지기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뭐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눌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계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서두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거래소 쪽을 먼저 보시면 그냥 대부분 보합이었는데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4%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LG엔솔루션 약세 좀 더 보여줘야 되죠. 2차전지 좀 더 들어오면은 아마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들어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오늘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 자, 이런 반등들은 크게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지선 이탈한 모습에서 이렇게 살짝씩 나오는 반등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예의상 반등 이런 쪽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반등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죠. 네.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하게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경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 자,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위로 올라섰는데 저항대 그대로 얹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동안은 지지선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위로 올라갈 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뜨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던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 급락 이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인 거죠. 행정부의 요청. 자, 원전을 미국에서 지어달라.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원전을 미국에서 지어달라.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비밀 계약에 대한 얘기만 없었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나쁘게 풀어본다면 이런 거죠. 야, 니네 원전 미국 와서 좀 지어줘라. 니네가 와서 건설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로열티랑 뭐 이런 기타 등등 자재비 다 미국 거 쓰고 미국 사람 쓰고 미국이 현지 와서 지어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하고 돈까지 내고 가라. 네. 물론 이제 미국 쪽 원전은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한수원하고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걔네들이랑 이제 뭐 협약을 한다, 합작을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로 가고는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 50년짜리 계약이 발목을 얼마나 세게 잡을런지 한번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여한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오늘 워낙에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금융주 섹터도 좀 그렇고요. 네, 오늘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지분법이라든지 배당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를 모으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은행주들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올라와줬어요. 올라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기대감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방원 쪽의 움직임이 오늘 좀 좋았고요.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세를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합 수준.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요것도 지금 상당히 모양이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61선을 그동안 안 깼었는데 깨고 내려가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2차전지 좀 약세 나오는 거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펩트론, 파마리서치, HLB 등등은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시총 상위 바이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아주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아주 좋은 형태는 아니라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좀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쪽 먼저 보시면 517개 상승이고요. 362개 하락입니다. 하한가도 하나 나왔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8개 상승에 772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줄었죠. 원래는 1000개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보다는 조금 나빠진 형태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한 400~500개 정도가 더 하락으로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오후가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요. 네, 코아시아 CM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 시총 399억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엔시트론 이 시총 290억짜리 이런 거 안 봐도 되죠. 그린 리소스, 보성 파워텍은 상한가 풀렸네요. 노을, 강원에너지, 한전기술 이제 대체적으로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9% 이상 올라간 종목은 잉크레 더블 버즈까지 해가지고 2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 볼게요. 아침에는 좀 낮아졌네요. 아침에 2.7 정도 있었는데 2.58이네요. 그래서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아 보이고요. 자, 하락률은요.
아침에 2.5였나요? 네, 아무튼 아센디오 하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한라캐스트 크게 하락하네요. 네. 자, 이미지스 등등등 해서 오늘 8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요, 1.7 정도까지 나왔네요. 오, 이러면 좀 많은데? 이제 아침에는 1.5% 이상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58이니까, 1%가 채 안 되네요. 그죠? 플러스 한 0.5에서 플러스 한 1% 정도 사이 구간, 이 정도가 오늘 계좌의 평균 포인트다. 저도 아침에는 2%까지 안 돼도 한 1.5 이상은 나왔었는데 오후에 조금 내려간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저는 한 1에서 1.5, 그 정도. 한, 아침보다는 한 0.23 정도, 0.5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플러스 1%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1% 정도는 나온 것 같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워낙 지금은 우리가 현금이 많기 때문에, 네, 종목들의 변수가, 네, 그렇게 확 많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오늘 자동차 올랐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랐죠? 하이닉스는 진작에 팔았으니까 없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제법 있어가지고요. 1% 정도는 오늘 무난히 올라간 것 같고요. 조금 무리하게 가면 한 1.5 정도 상승한 것 같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올랐다 그 정도. 근데 아침보다는 나쁘다. 자,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봅니다. 기관 쪽에서는 두단 에너빌리티 매수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를 팔고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막판에 던졌나요? 얘네가 막판에 던져서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주가가 좀 밀렸구나. 그죠? 네. 원래 이 삼성전자가 0.7인가 마무리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던진 거예요. 금융투자가 던졌구나. 자, 오케이. 네. 그러면 지수를 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고요. 많이 빠졌다 이거겠죠? 하나오션, 신한지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기관 총계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신규 종목,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SK스퀘어, 2차전지 쪽,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CS윈드, 이런 것도 오늘 풍력 쪽 오늘 굉장히 안 좋죠? 네, 이런 쪽이 나타난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일단 기관 쪽 매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메리츠 금융지주, 한국전력, 현대건설 등등등 매수가 나왔는데, 외국인 수급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서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가 1,300억입니다. 아까 2시경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훅 넘어가죠. 네, 1,350억 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메리츠 금융지주, LG화학, 현대차, 삼성생명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좀 진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무려 5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현대건설 매도가 두 번째로 많았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매도 좀 줄이긴 했는데 매도가 열심히 나오고 있고요.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원전 섹터들 매도가 조금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풍력 관련한 종목군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매도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원전 쪽에서는 지금 한전기술, 얘는 직접 한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는 거 이쪽으로 보는 거 아니냐. BHI 같은 경우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 좋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웨스턴하우스에다가 다 뺏기게 되면 과연 이제 이 기자재 쪽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포인트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장 자체가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좀 하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내일 아침에 물량을 확 쏟아내 버리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저녁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